안녕하세요. 삼성 반도체의 핵심 기술 중국에 유출됐다는 기사가 최근에 보도가 됐네요. 삼성전자 자회사 전 직원이 이러는데 산업 스파이 짓 하면 폐가망신을 당할 정도로 강력한 법적 처벌 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발하면 기술 유출이 발생하니 짜증이 나네요. 호시탐탐 첨단 기술 빼내려는 중국 한국 기술자는 국외 유출자는 재산 몰수뿐만 아니라 징역 30년형으로 살아야 한다. 중국의 마지막 산소호흡기 떼어버린 한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산 미군 공군기지에 도착해 2박 3일의 정상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의 방안에서 세 가지의 이례적인 관전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한미 양국의 동맹을 기존 안보에만 국한 짓는 것이 아닌 반도체, 전기차, 원전 등 포괄적인 기술 동맹으로 격상시켰다는 것. 두 번째, 이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을 일본보다 중시해 먼저 방문했다는 것. 세 번째, 그리고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인 취임 후 10일 만에 그것도 먼저 방한하면서 한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도착하자마자 찾아간 곳은 바로 세계 최대 크기의 반도체 설비 공장인 삼성 평택 캠퍼스였습니다. 부지 규모만 국제규격 축구장 400개를 더한 289만 제곱미터에 이른데요. 이곳 평택 캠퍼스는 최첨단 메모리와 파운드리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첨단 복합 라인에 해당합니다. 한미 두 정상은 방문 후 종이 방명록에 메시지를 남기는 선례를 깨고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다는 3나노미터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미래 경제 안보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서 한미 양국이 굳건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반도체 기술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효과도 거두었는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공장을 돌아보다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며 엄지를 치켜 세웠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평택 반도체 공장 3라인이었는데요. 이곳에서 3나노 최첨단 미세공정을 목격한 바이든은 삼성의 첨단 기술에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겨우 몇m 두께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칩이 인류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열쇠가 될 것. 삼성이 주도하는 많은 기술 혁신에 놀랐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곧 전 세계 최초로 양산에 돌입하는 차세대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 기반 3나노 반도체 시제품을 소개했는데요. 이 GAA는 기존 핀패성 빈 FET 기술보다 친면적과 소비 전력은 줄이면서 성능은 높인 신기술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세계 점유율인 TSMC를 맹추격 중인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서부터는 핀팩 공정 대신 트랜지스터의 채널과 게이트가 사면에서 맞닿게 하는 GAA 기술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데요. 현재 파운드리 업체 중 10나노 미만의 미세공정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뿐인 상황으로 그 가운데 3나노에선 GAA를 도입한 삼성전자가 TSMC보다 반년 정도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SMC는 3나노 공정에도 기존 기술인 핀팩 기술을 적용하면서 2나노부터 GAA를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TSMC의 이러한 결정은 최근 반도체 수율에서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TSMC는 당초 지난 2월부터 대만에서 3나노 공정 생산 라인을 가동해 오는 7월부터는 3나노 기술이 적용된 인텔, 애플 등의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었지만 수요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추후 개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GAA 공정이 TSMC와의 기술 격차를 단숨에 좁히는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연구 개발, 설계, 장비에서는 세계 시장을 이끄는 선두주자이지만 생산 시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과 대만 등 세계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는 우방국과 함께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중국의 추격을 견제하려는 구상을 세우고 있는데요. 세계 패권의 핵심인 5나노 이하 최첨단 반도체의 생산 및 설계를 한 번에 모두 수행 가능한 종합 반도체 업체 IDM은 한국의 삼성전자 유일합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의 삼성전자와의 협력이 아니고서야 기술 패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들 국가가 패권을 유지하려면 한국을 반드시 자기 편으로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로써 한미 양국의 기술 동맹이 선언되면서 중국은 발칵 뒤집혔는데요. 중국 공영 환구15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은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 세계 첨단 공급망 강화 노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간 반도체 산업의 전쟁은 불가피하다. 장샤오룡 북경기술연구소 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 방문은 미국 반도체 동맹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미국과 한국은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대부분의 산업에 차질이 빚힌 것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우방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 연합체인 EPF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또한 EPF 출범 이후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칩4 동맹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이에 중국 매체들은 한국은 미국의 종이 노름에 노란하다 버림받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에 굴복하면 장기적으로는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EPF 참여에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가운데 최근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경 발언으로 맞대응하여 중국에게 한 방 먹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PF에 8개국이 넘게 참여를 하고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중국이 우리나라만 콕 집어서 그러느냐며 한국은 상호 존중으로 대중대중 외교를 펼치려 하는데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드 사태와 비교하면서 한국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도 있지 않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주도권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반도체가 없으면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없을 정도로 한국 반도체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은 세계 전체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만든 건 전체 반도체 소비에서 5.9%에 불과해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히죠. 무려 94.1%를 해외 기업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9%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반도체 공급이 막혀버리면 세계의 공장이라 자랑하던 중국 산업은 한순간에 마비가 됩니다. 중국이 한국에 아쉬운 소리를 할 것이 아닌 오히려 납작 엎드려 형님 몰라봬서 죄송하다 해야 할 판국인 것이죠. 주제를 모르고 함부로 혀를 놀리다가는 국물도 없는 게 바로 반도체 시장입니다. 수요는 엄청나고 공급은 부족하니까요.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는 4차 산업의 핵심인 빅데이터 AI, IoT, 자율주행 등의 신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일 뿐만 아니라 스텔스기,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레이더, 위성과 같은 국가 안보 자산의 역량을 좌우할 그야말로 사기캐입니다. 대만이 사실상 반도체 원툴로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중국은 한국 반도체를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혹독한 사드 보복에도 반도체 대중 수출량은 오히려 더 증가하면서 끄떡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이 말이 떠오르네요. 수대대대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 끌려다니기 싫은 중국 역시 고민이 깊은 상태입니다. EPF나 칩사와 같은 기술 동맹에 참여하기에는 자유시장 체제와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모양새나 정치적 부분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또 독자적으로 반도체를 개발하기에는 기술력이 한참이나 부족합니다. 그야말로 이번 한미 양국의 기술 동맹이 중국에게 칼만 안겨뒀지 사실상 양손과 발을 묶은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10년 전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쏟아부으며 삼성을 따라잡을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려 하고 있지만 아직 단 하나의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최소 6개의 대규모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들 각 기업에 투입된 자금은 최소 230억 달러, 약 27조로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 중 어느 곳도 단 한 개의 반도체조차 생산하지 못하였는데요. 반도체는커녕 오히려 돈을 들고 튀었다는 먹튀 사기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2017년 우한에 세워진 우한응신 HSMC는 총 투자액으로 1280억 위안 약 22조 원을 제시하며 중앙정부와 우한시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냈습니다. TSMC의 미세공정 개발을 주도했던 장상희를 최고 경영자 CEO로 영입해 반도체 업계의 주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막대한 투자금을 날리고 회장은 잠적했으며 21나노 반도체조차 생산하지 못하고 파산하였습니다. 이 밖에 엑식시나 청두거신 화이안더와이 아이덤, 난징더커마 등 역시 수억 달러의 정책 자금을 투입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삼성쯤은 3년이면 따라잡는다며 큰소리 쳤던 것과는 달리 애초에 어떤 기술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반도체 지원금을 노린 사기극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과의 공조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다. 다른 하나는 대만을 침공해 TSMC를 자국 회사로 만들어버린다입니다. 대만 침공이야 늘상 시기를 두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대만 침공은 미국과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뜻이고 한국과의 공조밖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이 루트가 최근 한미 양국의 기술 동맹으로 인해 막혀버렸으니 중국이 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휴꽃이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강경 발언, 무력 표출, 착신 비판과도 같은 협박성 멘트뿐인데 이마저도 중국의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한국 정부의 기조에 막혀 답도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만큼에서는 보복하면 더 큰 응징을 보여주겠다는 식이라 전문가들 역사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고요. 한편 이번 한국의 반도체 역량이 전 세계에 널리 홍보가 되자 일본 역시 다양한 반응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에는 다음과 같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삼성은 유리한 조건을 얻게 되면 미국 기업으로 바꾸어 버릴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아이폰 메인 칩을 삼성하고 TSMC로 따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TSMC만 생산하는 건 삼성 반도체 공장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으니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안보의 영향이 너무 많은 나라와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게지. TSMC의 백업용으로 삼성을 택한 건가? 바이든의 본심은 역시 TSMC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을 저울질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한국 기업은 신용할 수 없다고 생각할 거야. 라며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몇몇 댓글들은 현재의 일본 반도체의 기술력을 한탄하며 한국 반도체의 힘을 부러워하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삼성을 찾은 바이든 한편 일본에 와도 눈길 한 번조차 주지 못할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을 보면 이 잃어버린 30년은 일본이 무엇을 해왔는지를 상징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도체에 관해 한국이 일본보다 위. 억울하지만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역시 비추천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비추천 테러일을 보니 일본은 잃어버린 60년으로 늘어날 것 같아 마음이 한결 놓이는군요. 오늘의 한 줄 평, 일본이 13억 있으면 그게 중국이다. 반대하면 일본에 사는 중국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삼성 구미 반도체 공장서 1987년부터인가 반도체 정상적으로 설계 생산했다. 그때부터 30년 넘게 기술 투자해서 지금에 올랐고 당시 반도체 최고 기술진이 모였다. 그런 인적 투자와 금전 시간을 투자했기에 지금의 삼성이 있는 거지.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